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80회 녹화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부입니다. 락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새 180회가 됐습니다. 우리 왜 웃을까요? 뭐 여러분들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어쨌거나 오늘도 여전히 역사적 흐름에 의한 롤라이 쪽 카메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근데 롤라이만 계속하니까 지루하실까요? 이제 거의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거의 롤라이? 끝나다? 네. 아니야, 더 남아있어. 왜냐하면은 저번에 방송했던 롤라이 플렉스 오토매틱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윈 렌즈 리플렉스죠. 이안 반사식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롤라이에서 만들었던 게 35mm 쪽도 있잖아요. 싱글 렌즈. 네. 35mm 롤라이 35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0형 필름을 쓰는 초소형 카메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윈 렌즈가 아니라 중형에서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그러죠. 핫살브라더 같은 거. 네, 그런 SLX. 기종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전자화된 것도 있었고요. 오토매틱도 있었고요. 오토포커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 몇 개가 더 남아 있어요, 사실은. 오늘은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이시죠? 이거 롤라이 35 처음 모델이에요, 오리지널. 이것도 여기는 역시 한국 카메라 박물관입니다. 네, 과천에 있는 한국 카메라 박물관. 대공원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이 카메라는 역사부터 해갖고 한번 훑어드렸어요, 제가. 네. 예전에 송보 사진통장 몇 회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예전 거죠? 꽤 네. 초창기는 아니고 이론들 거의 끝나가고 카메라 소개시켜주는 처음 부분에 롤라이 35 쪽을 히스토리부터 쭉 한번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더 역사적인 거는 더 많이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그때 얘기 안 한 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롤라이 35는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얘는 역사적으로 1966년도에 만들어져요. 발매가 돼요. 네. 갑자기 30년 정도 뛰었네요, 저희가. 그렇죠. 예. 저번에 거기서. 네. 그래서 얘는 1966년에 나오지만 1962년도에 하인즈 와스크? 이거 참 독일어로 쉽지가 않은데. 바스케라고 있고. 바스키, 저는 와스케도 있거든. 하인즈 와스케. 네. 와스케. 뭐 하여간 정확한 발음은 아니다, 네. 우리가. 그 미케닉 기술자 같아요. 네. 이분도. 그분이 요거를 고안을 해요. 작고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렌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 35mm 필름에 거의 그 컨셉의 컨셉이죠. 거의 컨셉 카메라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저 맨 처음에. 요 카메라를 아이디어를 고안을 해요. 개념을 이제 해갖고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라이카에 맨 처음에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라이카에서 이 디자인이 싫은 거야. 그래서 거절을 해. 왜 싫었을까요? 네. 그런데 롤라이사에서는 그래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카메라가 롤라이에서 1966년도에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롤라이는 매번 66 카메라나 중형 쪽 만드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싶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부품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자이스 렌즈. 그렇죠? 독일의 자이스 렌즈. 그 다음에 셔터가 컴퍼 셔터. 네. 여기 컴퍼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출계가 고센 CDS식 노출계가 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독일에서 있는 유명한 직금으로 그 당시에도 유명했겠죠. 직금으로 따져도 유명한 부품들을 싹 끌어모아 갖고 이 카메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그십 35mm 플래그십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네, 네. 이 카메라는 우리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축식이에요. 그렇죠. 라이카나 이런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는 렌즈를 돌리면 거리계 연동이 되고 초점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이 되잖아요. 하지만 얘는 목축식이에요. 조리개를 조여주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m구나. 그럼 대충 맞춰갖고 찍어요. 그럼 피사계 심도로 찍힌다는 개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뭐 주로 40mm 쪽 렌즈들이 조금 더 심도가 깊은 렌즈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얘는 심도를 얕게 주면 절대 안 될 카메라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목측식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다 롤라이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 싱가포르 것도 있죠. 싱가포르도 네, 싱가포르 있고, 예. 그 다음에 독일에서 생산한 것도 있죠. 네. 그래서 1982년도 이렇게 문헌을 보면은, 독일에서도 생산을 하고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도 주문 생산 방식을 취하다가 1982년 싱가포르 공장을 닫을 때까지 이 롤라이 35 종류가 20여 가지가 나온대요. 어마무시한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20여 가지. 그러니까 종류가 20여 가지예요. 조금씩 다른 거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거하고 독일 거하고는 문헌을 보면 조금의 재질 차이, 이런 재질 차이들을 보인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짜이스가 뭐 일본이나 다른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 때 그쪽에서 만들지만 저희 기준엔 충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안경 렌즈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만들면서. 근데 이제 부품이라든가 이 상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재질들의 차이들이 있다고 이게 말을 해요. 롤라이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롤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리즈 중에서 이 20여 가지 종류의 시리즈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수집가들, 이 콜렉션 하시는 분들이죠. 그 사람들은 롤라이 35 골드를 가장 알아주고, 그 다음이 얘겠죠? 예, 오리지널. 초기 모델이다. 제 생각은 골드보다 초기 모델이 훨씬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중요도는 아닌가라는 골드보다는 사실은 저는 롤라이 35 초창기 모델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이제 콜렉션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카메라를 보면은 여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롤라이 35라고 적혀. 테사 40mm 3.5 렌즈 있죠. 생각해보니까 롤라이 플렉스가 테사에다가 3.5 정도 되지 않았나요? 롤라이 플렉스가 초창기 모델들은 테사 3.5,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모델들이 플라나 2.8짜리 렌즈들도 다 찍힌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때 시대 때 어렸을 때 저런 걸 쓰시던 분이 요걸 1960년대 한 40대 50대쯤에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테사가 들어간다고? 그거 롤라이 플렉스에 원래 들어가던 렌즈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겠죠. 그래서 확실히 요 렌즈 성능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66 시절에 실제로 그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이스 렌즈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카메라가. 안 그랬으면 이렇게 오래 팔릴 리가 없었겠죠. 맞아요. 조리개 조절 레버 이쪽에 있고. 참 뭐라 그래야 되지? 호주머니에다가 싹 넣고 다닐 수 있게 이게 그대로 된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카메라들이 66년 좀 그때도 여전히 그랬지만 너무 무겁고 투박하고 컸죠. 사실상 말하자면 특히 35mm들은 대부분 다 크고 무겁고 컸으니까 이제 여성들이 쓰기도 어렵고. 요 위에 보면은 노출계 버튼 있죠. 이게 이제 CDS 고센 거. 고센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세요? 고센? 독일에 있는 노출계 회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 고센에서들에서 나온 것들 중에 제가 썼던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루나 6 3라는 모델. 그거는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모델인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저는 그 모델이었는데 굉장히 고센의 노출계들도 지명도가 높다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롤라이 35 모든 시리즈가 거의 공통적일 텐데 이 카메라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카메라 렌즈가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요걸 누르면 렌즈가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그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요? 얘는 셔터를 감은 상태에서 누르고 집어 넣어야지 들어가요. 옛날에 이게 사진 안전장치라 해야 되나? 옛날에 사진 통장을 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안 가지고 있어도 기억이 났던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목적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 앞에 이제 거리계 있잖아요. 네. 거리계하고 여기에 뭐 써 있어요. 조리개들이 있죠. 그래갖고 8. 16. 이게 심도겠죠? 8에다가 놓고 8에다 두면 뭐 0.9부터 뭐 이렇게 무한대에다 8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3.2m부터 무한대까지 맞는다. 16에다가 놓게 되면은 8에다가 놓으면은 대략적으로 2.7, 8m에서 무한대까지 맞고 16에다가 놓게 되면은 1.5m에서 무한대까지 초점이 맞는다. 그러니까 8에 두면 여기서부터 저기 카메라까지 거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초점을 맞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지 않을까 고민들 하죠. 그런데 제 방송 중에서 그 이론했던 사진통장 방송 중에서 우리가 굳이 렌즈의 초점을 광각 렌즈 쪽이라든가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초점을 일일이 맞춰서 불편하게 쓸 필요가 없다. 심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충분히 들어온다. 그 다음에 초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디에도 맞는 부분이 없다. 맞아 보이는 부분이다.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게 실습기인 거죠. 그거에 대한. 맞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 외에는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알아야지 쓸 수 있죠. 그래갖고 이 카메라를 목적식이긴 하지만 상당히 필름 카메라 중에서 고퀄리티의 사진을 뽑아줘요. 렌즈가 정말 조그맣죠.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거 장난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카메라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롤라이 3호에 그러니까 롤라이사의 35mm 플래그십급 정도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뒤에 이제 좀 그 35 SL이라든가 SLR 카메라도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괜찮다. 자이스 렌즈를 쓴다. 그 다음에 뭐 200인가 3003인가 네. 이런 모델들이 또 나오거든요. 전정화된 모델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개념들이 뛰어났던 개념이고 좋았던 모델이긴 해요. 그런데 판매량이라든가 어떠한 거에서는 공전의 히트는 치지 못해요. 타사에 밀린 거겠죠. 밀렸죠. 네. 그런데 롤라이 35는 여전히 지금도 아이코닉하죠. 생산은 되진 않지만은 판매 중고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이걸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이 렌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 렌즈들에 비해서 뭐 좋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죠, 보통. 이 렌즈요? 네. 이 렌즈 좋은 렌즈예요. 그런가요? 좋은 렌즈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현행 막 F 마운트, 니콘 F 마운트? 네, 현행 F 마운트 이런 거에 비하지 못. 개념이 다른 거죠. 필름 카메라 시절 때는 필름 카메라 렌즈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에 와서는 이미지 센서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 설계도 바뀌었거든요. 그런 거에서 1대1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렌즈가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로 따졌을 때 얘가 목적식이고 촬영할 때 그런 부분들 거리 연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작고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렌즈 성능만으로 따지면은 이 렌즈는 최상급의 렌즈라고 좀 봐요. 작지만은 그래서 얘가 1966년부터 71년까지 생산을 해요. 그리고 40mm 테사 40mm 3.5 렌즈가 나오고 셔터 스피드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2분의 1초부터 500분의 1초까지 사용되죠. 네. CDS에 노출계가 내장되어 있다. 고센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거? 저는 예전에는 별로 안 갖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젯밤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측식이잖아요. 근데 이 목측식의 불편함은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불안함이잖아요, 언제나. 8 정도에 불안함이죠. 두면. 불안함이죠. 근데 나는 5.6이나 4에 두고 싶은데 이거는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냈어요, 여러분. 이게 몇 미터인지 몰라서 못하는 거였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요즘에 카메라에 TOF 센서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 물건의 거리를 재주는 거거든요. 뭐 레이저 같은 게 나가. 레이저를 라이다 센서가 다진 애들도 있고, 네, 그거는 뭐 다른 거지만 하여튼 그런 센서들이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를 매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인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켜가지고 핸드폰을 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인지 재고, 좀 미친 짓 같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목적식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는 것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해갖고 초점이 정말 맞네 라는 걸 보면 오히려 이제 더 편해지는 거죠. 초점을 맞출 필요 없이 그냥 툭툭툭 찍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자세한 설명은 제가 그 전에 사용법이라든가 자세한 거는 그 전에 했던 사진통장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오늘은 역시 롤라이의 역사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롤라이 35. 사실상 한 발이 아닐까요? 그리고 롤라이 카메라는 110평 필름을 쓰는 소형 카메라부터 중형 카메라까지 다 만들었던 회사가. 종합 메이커. 그래서 1966년도에 롤라이 35가 발매를 한다. 네. 원래는 이 카메라를 라이카 쪽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하인즈 와스크? 아마 컨셉이 안 맞았겠죠.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그런데 했을 라이카사에서는 이게 모양이 싫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 분이 롤라이를 와갖고 롤라이랑 협약을 해갖고 만들어갖고 공전에 히트를 친 카메라다. 네. 롤라이는 있죠. 우리가 첫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요. 쓰기 절대로 편한 카메라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근데 그거를 숙지만 할 수 있다면 롤라이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쓴다고 생각해요, 낭님은? 자기의 그 개성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렌즈 때문에 쓴다고 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코팅도 자이스 T 코팅이 아니라 이 자기 자체만의 코팅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코팅, 그래도 뭐 자이스 렌즈에다가 자기들만의 이제 코팅을 고유 코팅을 해갖고 사실은 어떤 코팅이었는데 그 코팅을 해갖고 그 렌즈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렌즈 때문에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롤라이 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안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해 준 대로 그런 맛들로 쓰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셀프 카메라도 될 것 같네요. 셀프? 이렇게 직접? 왜냐면 여기가 약간 그 뭘 비춰요? 예, 반사 코팅이 돼 있어요. 유리가 바인더가. 그래서 보인다. 예, 0.9 맞추고 한 8에서 16 맞추고 이렇게 멀리서 최대한 멀리서 0.1m 만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네, 이거 될 것 같아. 이거는 딱 봐도 될 것 같네요. 귀엽고 작고 예쁜.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예요. 네. 정말 작은데 성능도 뛰어내. 난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이걸 갖고 왔었어요. 난 맨 처음에 이게 뭔가 할 때 찍어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도 전 사진 열심히 찍고 다닐 때니까. 그때 저는 펜탁스 썼다고 얘기했었죠, MX.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는데 봤는데, 너무너무나 색감이 좋았고, 샤프한 맛이 좋았던 카메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롤라이. 롤라이사에서 오늘은 롤라이 카메라사에서 만든, 1966년도에 만든 롤라이 35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짧게 가죠? 이건 뭐 그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